자, 이번 동영상의 주제는 영어 독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자, 오랜 시간 단어 학습도 했었고요. 또 많은 노력도 기울였어요. 독해 학습에. 그런데 그 노력과 시간들이 점수랑 연결이 되지 않는다. 열받죠? 자, 이럴 때 그러면 내 자신 스스로가 내가 독해를 오랜 시간 동안 학습을 해왔는데 어떤 단계에서 어떤 요구 능력을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걸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영어 독해에 어떤 단계가 있는지, 독해 학습에, 그리고 어떠한 그 단계별로 어떠한 요구 능력을 원하고 있는지, 또 요구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영어 독해. 1단계에서 4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당연히 제가 뭐 어떤 학술적인 어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15년 가까이 수험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이제 고난도 그 고득점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보고 제가 이렇게 자의적으로 4단계로 나눠놨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이따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각 단계별로 요구 능력이 어떤 게 있는지, 요거는 제가 이제 특히 실제로 학생들에게 그 단계 그 단계에서 어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학생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지를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사례가 나오겠습니다. 실제 사례라는 것은 어떤 실제 문제를 가지고 단계별로 학습의 어떤 그런 단계를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당연히 문장 해석 단계가 되겠죠.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문장을 이해를 해야 되는 단계죠. 자, 이게 무슨 2단계와 2단계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로 어떤 한글로 적혀 있는 기사를 신문 기사를 읽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랬을 때 쭉 읽긴 다 읽었는데 도대체 이 기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어떤 그 의도 자체를 알 수가 없다. 그러면 해석은 됐죠. 당연히 우리나라 말이니까. 하지만 그분은 이해를 하지는 못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단계는 이제 지문 구조 파악이 되는데 이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자, 문장들로 지문이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눠지겠죠. 하지만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오는 지문들이 전부 다 순진하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서론이 생략되어 있거나 아니면 결론 부분이 앞에 나가 있거나 그럼 두 가지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본문이 또 몇 개로 쪼개져 있거나 또 여기서 역접이 되거나 뒤집어져 있거나 이러한 방향성에 대한 것이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이 방향성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단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당연히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정확하게 빠른 시간에 풀어야 되는 이렇게 네 단계로 구성이 되겠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각 단계별로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당연히 어휘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해에 필요한 구문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구문 또는 표현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정확한 문법 학습도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문장 이해 단계인데 청크 단위로 쪼개기라고 되어 있는데 청크 단위는 생각 단위에서 그룹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나 절 단위로 이렇게 이제 문장을 나누죠. 그죠? 주어나 동사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자, 이렇게 문장을 쪼갤 수가 있는 것도 당연히 이거는 문법 학습에서 이제 연계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단순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머릿속으로 이 끊어놓은 청크 단위를 나중에 되면 이렇게 짤막짤막한 게 아니라 크게 이제 길게 이제 자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잘라놓은 단위를 머릿속으로 단순화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단순화할 수 있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단순해 놓은 작업을 오랫동안 그 정보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면 계속해서 그 지문을 계속 들여다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을 이미지화할 수 있는 머릿속으로 어떤 이미지와 상상을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3단계에서는 주제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서론, 본론, 결론 같은 것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능어들의 역할, 뭐 however이라든지 for example이라든지 in other words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앞뒤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문장들 간에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4단계에는 좀 전에 보여줬던 이러한 문장을 단순화시켰던 것을 이 구조 자체를 단순화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구조를 나눠놓은, 그죠? 지문을 몇 개로 나눠 놓겠죠. 그 나눠놓은 구조대로 단순화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선택지를 단순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능력이 왜 필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그 오답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문들을, 그런 문제들을 보면 특히나 지문들이 굉장히 깁니다. 그럼 이 지문을 계속 볼 거냐? 이 지문 길이가 나중에 되면 고3쯤 되면서 거의 바디 부분, 지문과 거의 뭐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분량이 많아지죠. 그죠? 단순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문과 본문의 연결고리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답을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단계로 나눠져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요구 조건이 요구 능력이 요구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지를 파악해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뭘 알아보고 싶으냐면, 뭘 알아볼 거냐면, 자,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에서 해석은 잘 됐어요. 근데 문장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오겠죠. 해석은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자, 이런 느낌을 받았던 학생들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연습이 덜 되어 있다. 즉, 이러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단계가 충분히 되었다. 3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학생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무 의미 없이 지문을 계속 보고 있다는 거죠. 특히 많은 학생들이 이런 경우가 있죠. 그죠? 해석은 웬만큼 됐다고 봐요. 됐는데 밑에는 선택지로 보면은 여유에 게 내용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럴 때 이런 구조 파악을 하는 훈련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막연히 읽기만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3단계가 어느 정도 훈련이 되는데 4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 자, 이런 경우가 없나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손댄 문제는 맞추긴 맞춰요.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즉 3단계가 어느 정도 학습이 되고 훈련이 되는데 4단계 마지막 문제풀이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이게 안 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즉 2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훈련에서 이게 연습이 안 돼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때까지 어떤 단계가 있는지 4단계가 있다. 그 다음에 그 각 단계별로 어떤 능력을 필요로 하는지도 알아놨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 학생들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실제 단계별로 한 지문을 가지고 실제로 어떤 능력들이 이제 길러줘야 되는지 또 필요로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문장 해석 능력. 자, 2단계는 영어 공부가 제일 재미없죠. 그리고 싫은 단계는 영어 공부가 진짜 하기가 싫어요, 이때는. 자, 2021학년도 6월 달에 시행되었던 학평 문제 31번 문제입니다. 그 31번 문제 중에서 이런 지문이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이 질문의 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다면 1단계가 좀 힘들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도 동사 같은 게 있고 여기도 동사 같은 게 있고요. 여기도 동사 같은 게 있어요. 이런 동사들의 특징이 과거 동사와 과거 분사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느 게 동사인지 어느 게 분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eat, 뭐 예를 들어서 ate, eaten 같이 과거 동사와 과거 분사가 이렇게 형태 자체가 이렇게 아예 달라져 버리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건 동사구나 이건 분사구나 분명히 알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1단계에서는 분명히 뭐 어떤 걸 확인해야 된다고요? 정확한 문법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문법 학습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문장을 나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어느 정도 나눠볼 수 있게 돼. 이거는 선생님이 제가 아까 2단계에서 말씀드렸던 청크 단위로 끊지 않은 거랑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이거는 단순히 문법 구조의 어떤 그런 그 문장의 구성 요소별로 이렇게 나눠 놓은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이 중에 지금 실제 동사는 뭐냐라고 이제 좀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자, 챌린지는 무엇을 어, 저 걸고 넘어지다 또는 딴지를 걸다, 도전을 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conventional wisdom이라는 명사가 존재를 하면 명사가 있으면 얘는 동사가 맞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ed가 동사가 될 수도 있고 분사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자, 동사가 되려면 뒤에 목적어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건 물론 이 동사가 타동사라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분사면은 이게 당연히 과거 분사가 될 텐데 과거 분사면 목적어가 존재를 할 수가 없죠. 일단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자, 리서치가 어떤 연구가 도전을 합니다. 딴지를 걸겠다는 얘기죠. 뭐에? 전통적인 위스덤에다가 딴지를 걸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명백하게 동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found를 봤죠. 자, 그러면 이거는 찾다가 되는 동사가 찾았다라는 동사도 될 수 있고 또는 찾아진이라는 과거 분사도 될 수 있을 텐데 똑같이 요거랑 접목을 시켜볼게요. 왜냐하면 이 동사도 과거 분사와 과거 동사가 형태가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뒤에 보니까 대세에서부터 쭉 나온 걸 보니까 이까지 통째로네, 그죠? 이까지가 전부 다 명사절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found도 동사가 되겠습니다. 왜? 목적어, 즉 명사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transmit이라는 동사는 무엇을 전달하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up이라는 부사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일단 목적어 없죠, 그죠? 그러면 이건 동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동사가 아니에요, 분사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전달이 된 shock, 충격이 되겠습니다. 어디서? 이 정도 선. 그래서 이렇게 끊어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동사는 challenged와 found 동사고요. transmit은 앞에 있는 shock을 꾸며주고 있는 과거 분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정확한 독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보면, 자, 인간의 러너들에 관한 연구회가 전통적인 위즈덤을 딴지를 걸고 있다. 딴지를 걸고 있다. 그 위즈덤에다가 딴지를 걸고 있다. 그리고 알아냈는데 무엇을 알아냈냐면 이 전체를 알아냈다는 거죠. 자, ground reaction process네, 그죠? 자, 즉 땅을 짚었을 때에 오는 반응에 대한 힘, 즉 발에 닿이는, 그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해석을 했다시피 다리와 몸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shock, 충격이죠. 이러한 것들이 땅에 닿이고 난 후에 after impact with ground니까 땅에 닿이고 난 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동사가 빠졌네, 그죠? 주어는 있는데 동사가 없는 경우죠. 그냥 동사를 찾아야 될 거예요. 자, 다음에 as runner moved. 자, 달리는 사람이 움직여요. 어디로부터? from extreme compliment. 자, 이게 이제 몰랑몰랑한 거라고 이제 밑에 줄에 이제 나와 있죠. 제일 밑에 부분에. 그 다음에 to extremely. 엄청나게 딱딱한 표면.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일 때가 되겠죠. 움직일 때. 자, 이렇게 해석은 됐어요,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을 해보시면 이게 무슨 말일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신다면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단계입니다. 이제 문장을 이해를 하는 단계죠. 약간 영어가 이제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2단계에서는 조금 전에 봤던 그 내용 그대로 갈게요. 이 문장입니다. 자, 첫 번째 요만큼 읽어요. 그리고 요거를 이 전체 human learners 뭐 이런 것들을 researches 이런 것들을 문장 전체 그대로 그리고 영어 자체 그대로 가지고 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머릿속에서 그걸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죠. 이럴 때는 전통적인 생각에 디스라고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세요. 단순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뒷부분을 보면서 뛰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땅바닥에서 전달이 되는 shock, 그 다음에 pulse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 있구나.
그래서 달릴 때 전달해지는 힘 정도로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한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동사가 어떤 동사가 들어갈지를 찾는 거구나. 그 다음에 밑에 컴플레인트를 보고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겁니다. 자, 푹신푹신한 모래사장을 떠올리시고 딱딱한 서페이스를 갖다가 이렇게 아스팔트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생각을 디스한다. 이것도 사실 나중에 문제 풀 때 되면 필요 없는 정보가 될 텐데, 자,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어떤 상황을 2단계에서 얘기했다시피 이미지화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머릿속에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밑에 부분 선택지를 보면서도 이 내가 생각했던 상상했던 이러한 이미지를 기억을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단계 지문 구조 파악입니다. 분석을 하는 단계입니다. 내용에 상당히 집중을 하게 되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실전에서 꼭 반드시 필요한, 즉 요구가 되어지는 단계는 아닙니다. 물론 요구되는 단계도 있습니다. 요 단계가 요구되어지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요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에서 2단계에서 4단계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 푸는 솔브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러한 문제도 있고요. 이 단계가 3단계가 반드시 필요한 단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요거는 그때 실전을 위해서 필요 없는 지문이라고 생각을 해도, 특히 EBS 지문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렇게 분석을 하는 습관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면서 습관을 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분석을 하면서 실전에서 그렇게 분석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학습을 또는 연습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능력을 키우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여기서 Research with Human Race Challenge the Conventional Wisdom이 결국 밑에 Contrary to Popular Belief가 똑같은 표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3단계로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이 주제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as a result가 2개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그리고 나서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제가 체크해 놓은 부분, compliant, yielding, terrain, 그 다음에 soft sand, 이런 부분들이 똑같은 말을 이렇게 동일한 내용을 갖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런 단계를, 3단계를 많이 훈련을 해두시면은 글쓴 또는 문제를 출제한 사람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기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정확하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단계에 대한 학습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떤 문제는 이 단계가 필요한 단계가 있을 수 있고요. 머릿속에서 어떤 문제들은 이 단계 필요 없이 2단계에서 바로 4단계로 넘어가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는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실전 대비를 위해서 능력을 키우기 위한 단계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체크된 부분도 똑같이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러한 표현이 이렇게 바뀌어 있고, 이러한 표현이 또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구나 하는 것을 실제로 느끼면, 나중에 이런 훈련이 많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되면 이 글을 읽고 넘어가면서 당연히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그림이 저절로 그려질 겁니다. 그러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3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단계, 문제를 푸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지문이죠. 자, 보니까 선택지를 먼저 봤을 때 전부 다 동사형이죠. 그죠? 이럴 경우는 반드시 주어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빈칸이 동사예요. 그죠? 동사예요. 그럼 주어가 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주어와 동사를 맞춰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목적어랑 혼란을 시키는 그런 문제로 설계를 해놓은 것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고, 그는 나중에 제가 또 실전 연습을 들어가서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주어는 1단계, 2단계에서 봤다시피 the ground react, forces and the shock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동사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주어와 동사를 맞춰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걸 일일이 다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죠. 그죠? 시간이 너무 바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주어 동사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요 부분을 보면서 요 부분에서 요 부분으로
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몰랑몰랑한 부분에서 딱딱한 부분으로 달리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눈치를 채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장 보니까 to adjust leg stiffness가 나왔죠. 그죠? 적응을 하더라는 거죠. 이렇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밑에 가니까 바로 여기서 보니까 다양한 상황이 연출이 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데 밑에 보니까 적응을 한다 그래요. 요게 또 무슨 얘기인가? 약간 뒤집어졌네? 라고 생각하시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쭉 읽어가시면 똑같은 아까 보셨다시피 분석할 때 보셨죠. 그죠? 이렇게 분석할 때 계속 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잖아. 그죠? 뒤집어지는 경우는 없었단 말이에요. 쭉 읽어가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죠. 별 차이가 없다. 자, 그러면 다양한 상황을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적용을 한다. 그 다음에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이 내용이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맥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 중간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2단계와 3단계의 학습이 되어 있으면 1단계와 2단계, 3단계가 잘 학습이 됐으면 이런 문제들은 아주 쉽게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좌절하지 마세요. 절대로 좌절하지 마세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독해 학습의 올바른 방향과 방법을 몰라서 그랬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만약에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다면은 그리고 이 마지막 끝까지 보고 계셨던 후에는 앞으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얘기죠. 독해 학습에 대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 시간까지 동영상을 보하셨다면은 열심히는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일 거니까 앞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영어는 절대로 학문이 아닙니다. 학문을 익히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에는 천재가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언어기 때문에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천재의 어떤 천재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는 충분히 학습이 그리고 훈련이 가능합니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